大家好, 안녕하십니까? HSK 전문 강사 박현정입니다. 202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떨어졌죠. HSK가 바뀐다나 뭐라나.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속보가 떴습니다. 또 뭐 기존 시험으로 1년을 더 간다나 뭐라나.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러분 올해는 뭐 유지한다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준비에는 당연히 선생님의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얼마 전에 있었던 1월 31일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험으로 형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 중국어는 이제 시험만 잘 보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너가 그 중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테스트하려고 하더라고요. 머리 아프게,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듣기나 독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해석을 못해도 그냥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구나 하면 그 문제 풀면은 채점하다가 어머 나 맞았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속상하지만 사실 시험이 정상화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악플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죠. 말하고 쓰기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 뭐 음식으로 친다라면 먹기 싫은 것도 피하는 그 편식을 피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크게 보면 쉽다,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쉬웠냐면은 기존 문제 유형이 상당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 시험 치다 보니까는 뭐 듣기나 말하기는 엄청 크니까 임팩트가 크니까 느껴지는데 듣기랑 뭐 지필고사를 보면서는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뭐 드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겁니다. 둔감한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듣기나 독해 한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약간 편한가 싶은데 풀다 보니까 뭐 좀 뭔가 아직 왜 안 편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시간이 줄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래서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쉬웠던 부분이긴 쉽지만 생각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신규 어휘 1000개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HSK 3급에서 4급으로 갈 때 단어가 600개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400개죠. 400개가 추가되어서 1000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에 비해서 3에서 4급 올라갈 때 여러분이 공부할 단어가 1000개. 그러니까 1000개가 더 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1000개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기존 600개에서 늘어난 400개는 어디서 왔느냐 하게 돼버리면 5급에서 내려온 경우, 6급에서 내려온 경우,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샘플이나 이렇게 표본으로 보는 거지만 앞으로는 계속 점점 더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늘어난 만큼의 단어가 그 시험 문제에 반영될 거기 때문입니다. 됐죠? 또 중요한 건 작문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떨어진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거거든요. 뭔가 막 레고 맞추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아우 재밌다 싶은데 거기를 싹 빼버렸어요. 어우, 이런. 그렇죠? 그래서 작문 난이도가 상승됐고요. 기존 5급에서 쓰던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던 80자 작문이 4급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4급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술수염 추가,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작문하고 구술만 계속 머릿속에 막 맴돌 거예요. 그죠? 자, 그거 좋은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걸 나중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큰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영역별 상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듣기, 독해 영역별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이제 크게 변화된 부분은 듣기 이 부분, 여기 빨간색 체크된 부분은 예전 2.0에 비해서 영역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은 뭐 몇 영역이 변화나 이런 거 사실 뭐 이렇게 문제를 직접 봐야지 이렇게 봐서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문항수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보시면 뭐 계산되지만 한 20문제가 줄었습니다. 20문제, 아니죠. 30문제 정도가 줄었죠. 근데 시간은 20분밖에 줄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풀 때 조금 버겁다고 느끼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좀 쉽고 간단하거나 좀 짧았던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문항수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앞에 전반적으로 한번 뭐 문화, 뭐 영역과 그다음에 시간과 이걸 살펴봤더라면 한번 상세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왼쪽에 2.0, 이제 3.0은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자, 듣기 파트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예전 시험에는 OX 판단 문제가 있었어요. 듣는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그 내용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역에 이터, 남녀 혹은 여남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1영역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사턴 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1영역은 완전히 대화문으로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온전히 서술식 문장으로만 이제 대체되는 게 나왔고요. 여기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이 변화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유형만 본다면요. 왜냐하면 대화문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유독 이제 OX 문제를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변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제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난이도가 달라졌겠지만 이렇게 듣기 변화가 있었고요. 자, 독해를 보시면 독해는 옛날에는 이제 문장 안에다가 빈칸 채우기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갑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문장 순서 배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거였어요. 그 단독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싫어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쌤 너무 좋아요라고 했는데 아이고 아직 기뻐하긴 이릅니다. 이게 어떻게 갔냐면 지문, 하나의 지문이 나오고요. 그 지문 안에 문장을 뻥뻥뻥 3개를 뚫어 놓습니다. 3개 혹은 4개를 뚫어 놓습니다. 그 문장을 채워 넣는 거예요. 사실 이 형식은 HSK 6급에 있었던 형식인데요. 그 6급에 똑같이 나오면 안 되겠죠. 6급보다 문장 길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단어 수가 낮춘 상태인데 형식, 문제 유형만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왔고 지문 독해는 뭐 늘 똑같은 방식이었고 이것도 약간 유형, 그러니까 난이도, 단어 상승으로 인한 난이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배열이거든요. 맨날 선생님 질문하면 선생님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하고 오면은 맨날마다 이 배열 가져옵니다. 이거 공부 안 하고. 알겠죠? 공부 안 하고. 이게 더 배점이 더 높은데. 근데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를 잘 받는 데 비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중국어 실력은 늘지 않는다. 항상 끼워 맞추기만 하는 거고 그걸 끼워주는 그런 배경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글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뭘 위한 시험인가? 선생님 개인적 생각이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사진과 함께 제시어가 나옵니다. 그건 그대로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제수도 동일합니다. 5개, 5개. 알겠죠? 그렇게 되고 추가되는 부분이 주제 장문인데요. 이게 이제 어렵죠. 이거는 원래 기존에 HSK 5급에 있었던 형태이고요. 매번 그림이 그림이란다. 그림 혹은 이제 문장이 있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장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지필이고요. 어차피 구술은 이전에 아예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파트에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지필의 변화는 이렇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